헝다 사태로 인해 전세계 증시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 증시는 반등을 통해 코스피 3000선을 회복하였지만 지속적인 언론의 헝다 파산 관련 뉴스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과 자산을 공산당에서 관리하는 중국에서 헝다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상황은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헝다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중국 공산당 파벌 싸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중국 시나리오에 대해서 예상해보고자 합니다. 중국은 전국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 군사, 법, 검찰 등의 전국 기관장을 선출합니다. 즉 공산당이 모든 권력기관의 인사 운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인대를 장악하는 것과 주석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3대 파벌이 존재하였고 파벌이 돌아가면서 주석과 총리직을 맡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었습니다. 3대 파벌은 공청당, 상하이방, 태자당이 있는데요. 첫째로 공청당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으로 젊은 엘리트 공산당원을 양성하는 청년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후진타오 전 주석, 리커창 총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하이방은 장쩌민 전 주석의 고향 양저우 출신 인사들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쩌민 전 주석,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자당입니다. 현재 가장 권력이 강한 파벌이며 군부혁명 원로 자녀,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진핑 주석은 태자당이죠. 이어 위정성 전국정협 주석, 왕치산 기울위 서기 등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태자당 내에서도 측근 그룹 쉬자진을 조직하여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임기 종료 후에는 순환대로라면 27년 공청당 출신이 주석이 되어야 하는데 연임 제한을 없애고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물밑 작업 중입니다. 장쩌민 파벌 즉 상하이방의 모든 권력 인사들을 날려버리는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헝다 사태를 포함한 휘자이허우, 거보슝, 마윈 등은 모두 상하이방과 관련된 인물 또는 기업입니다. 시진핑 집권 2기는 모두 자신의 인물들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파벌 싸움을 하는 것이고 순리대로 권력을 넘겨주지 않을까요? 시점은 과거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쩌민은 덩샤오핑과의 약속을 토대로 후진타오에게 주석 자리를 넘겨주는데요. 하지만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았던 그는 어떻게든 간섭을 하기 위해 7명 상무위원에서 9명으로 늘리고 상하이방 측근 인사들을 상무위원에 앉혔습니다. 9명 중 6명이 상하이방이었으니 말 다했죠. 장쩌민은 덩샤오핑처럼 당정 권한은 넘겨주었지만 군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석 2년차 당내 원로들과 군부 원로들의 요구로 군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후진타오는 세력을 점차 키워나갈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세력이 강했던 장쩌민의 정치적인 간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후진타오는 2007년 자신의 후계자 리커창을 차기 주석으로 내세우려 했으나 장쩌민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상하이방의 정칭웅의 중재를 통해서 태자당의 시진핑을 차기 주석으로 리커창을 차기 총리로 올리는 중재안에 모두 동의하면서 현재 시진핑이 중국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시진핑이 중국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 보시라이가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원래 차기 주석 자리는 장쩌민파와 태자당 출신의 보시라이였을 만큼 유력한 정치 인물입니다. 공산당 원로이자 재정부장을 역임한 보이보의 아들로 아버지 보이보는 중국 8대 원로 중 한 사람입니다. 태자당 출신이면서 상하이방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보이보가 덩샤오핑 시절 장쩌민을 부정부패 사건에서 구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후에 자신이 주석 자리에 올라 보시라이의 정치적 후견인이 되어주면서 든든한 아버지 백과 주석인 정치 후견인까지 보시라이는 차기 주석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연임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후진타오는 지속적인 상하이방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보시라이를 무기징역으로 숙청하면서 상하이방을 완전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2008년 퇴임하는 날까지 결국 장쩌민의 권력 간섭과 싸우다가 10년을 모두 날려버린 후진타오는 퇴임하면서 인민해방군 통수권을 가진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몇 년 더 유지하면서 자기 세력도 심어놓고 시진핑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중앙군사의 주석직까지 시진핑 정권에 바로 이양하면서 퇴임하였습니다. 이는 아직도 권력을 잊지 못한 장쩌민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공청당을 살리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은 현재 중국에 막을 수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2018년 장쩌민의 국가주석 3년인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종신 집권을 준비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전랑외교, 중국의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
나라를 포섭한다는 1대1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대한민국 주식에 영향을 미칠 일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발생된 진짜 문제는 중국 내부가 아니라 대만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2023년 3월 14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내년 10월 공산당 20차 전당대회 건국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대만 흡수 통일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발생되는 충돌은 대만을 넘보고 있는 중국과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이권 다툼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미국은 남중국해에 지속적으로 항공모함을 띄우며 대만을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는 중입니다. 군사적 충돌은 최후의 일이 될 것이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대만에 지속적으로 간섭 및 방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난 표는 대만의 기업들을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요. 대만 시총 20위까지 IT 컴퓨터 분야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산업이 대한민국과 많이 겹쳐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만의 상황에 따라 대체제가 되는 대한민국 기업과 보완제가 되는 대한민국 기업의 주가는 급격하게 요동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타겟이 되는 기업은 단연 대만 대표 기업이자 시총 1위인 TSMC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가 속한 파운드리 업계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중국 정부가 TSMC를 가장 탐내는 이유는 규모도 규모이지만 반도체에 끊임없이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며 미국과의 전쟁에서 앞으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탑티어 기업인 TSMC를 흡수할 수 있다면 중국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겠죠. 이를 반영하듯이 TSMC는 중국과 중국 외 지역에 공장을 증설해 나가는 투트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 난징 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5월 미국 생산 라인에는 역대급 110조 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자 금액만 보더라도 주요 시설들을 대만 본토보다도 안전한 미국 집 안에 짓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본 쿠슈 지역에도 8조 5,600억 원을 들여 2024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또 다른 기업인 시총 2위 폭스콘은 애플폰 위탁 생산이 주 매출원이지만 앞으로 애플 전기차의 협업이 걸려 있어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와 협업 중인 LG전자의 주가 양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폭스콘은 중국을 벗어나 베트남에 공장 시설을 투자하였고 인도 공장 확장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중국에서 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스콘은 영업이익률 7%대로 매우 이익률이 낮습니다. 단순 하청업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한 기술 없이 시작한 기업이지만 현재 애플을 등에 업고 발생되는 큰 매출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인데요. 전세계 4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중국 지리자동차의 협업 관계를 맺고 있고 21년 9월 30일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로드스타운 오하이오 공장을 인수하면서 로드스타운 대형 트럭 인듀어런스 생산 진행을 발표하였고 또 다른 전기차 업체인 피스커의 전기차 생산을 위해 비디오 디스플레이 생산시설로 활용하려 했던 위스콘신 공장을 자동차 생산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지에서는 미국 생산시설을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는 폭스콘이 애플과 협업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대 파벌 싸움은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내부 정리는 대만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전 발생한 헝다 사태로 코스피 코스닥은 널뛰기 뛰듯 흔들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대만을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대만을 사이에 둔 미국, 중국 전쟁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양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